안녕하세요. 오늘은 힘과 높이를 조절하여 대포를 쓸 수 있는 대포 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 화면을 보면 야구장 배경에 대포가 보입니다. 그리고 대포 입구에는 축구공이 있네요. 아마 이 축구공을 쏘아 올리려는 모양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3개의 변수창, 높이, 힘, 바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4개의 변수창, 비행시간, 중력, y0, x0가 보입니다. 변수가 정말 너무 많네요.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자 높이는 40, 힘은 30, 그리고 바람은 -9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었던 4개의 변수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공 역시 보이지 않네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위쪽 화살표 키와 아래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대포를 쏘아 올리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오른쪽 화살표 키와 왼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대포를 쏘아 올리는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여기서 -9라고 측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스페이스 바를 누를 때마다 -10에서 10 사이의 랜덤 숫자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방금 정한 높이와 힘만큼 대포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과 높이를 조정하여 대포를 쏠 수 있는 대포 쏘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프로그램의 오브젝트는 총 3개, 대포, 축구공, 그리고 야구장입니다. 대포가 축구공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대포에게 코딩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살펴보면 대포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축구공입니다. 따라서 대포가 아니라 축구공에 코딩해 주어야 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 아까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아까 7개의 변수들이 있었죠? 사실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데요. 오늘은 변수가 많기도 하고 또 이미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던 변수 3가지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힘, 바람까지 각각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있었던 4개의 변수들도 추가하겠습니다. 비행시간, 중력, y0, x0까지 추가할게요. 각각의 변수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단에 4개의 변수들이 사라졌었죠? 이 변수들을 숨기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료로 가서 변수 숨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4개의 변수를 숨길 것이기 때문에 4개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변수명들을 각각 비행시간, 중력, x0, y0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높이는 40, 힘은 30으로 변수의 초기값이 설정되었던 것 기억나나요? 먼저 변수 초기값들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x0를 10으로 정하기 라고 변수를 정하는, 변수값을 정하는 이 블록을 가지고 온 뒤 높이는 40으로,
힘은 30으로 초기값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중력은 우선 5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와 왼쪽 화살표 키의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힘이 1씩 증가하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힘이 1씩 감소했었죠.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역시 빠르게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힘에 1만큼 더하기. 반대로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힘의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큼. 마찬가지로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높이가 1씩 증가하고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1씩 감소했었습니다. 방금 힘을 조절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화살표 키 눌렀을 때는 높이에 마이너스 1만큼 더하기로. 이렇게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설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 변수들이 다만 숫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해야겠죠? 그 전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초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시작하면 그 게임은 시작할 때마다 가장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게임 오버가 되면 다시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는 이전에 게임을 하면서 쌓였던 데이터나 변화된 변수들이 모두 초기화되어 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초기화입니다. 이 게임 역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초기화가 되도록 신호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화는 바로 이 축구공이 대포 뒤에 숨겨져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성으로 가서 신호를 추가하고 신호의 이름은 편의상 초기화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초기화 신호를 보내도록 이 블록을 가지고 와서 붙여넣겠습니다. 이 초기화 신호를 보냈다면 이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는 이 축구공의 위치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마치 대포가 축구공을 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포 뒤에 숨어 있었던 축구공이 설정된 높이와 힘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구공이 초기화된 값에서는 대포 뒤로 가려질 수 있도록 축구공의 X, Y 좌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축구공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로 축구공의 위치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축구공의 위치가 바로 변수 x0, y0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변수 x0와 y0를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럼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 자료로 가서 x0를 10으로 정하기라는 이 블록을 가져온 다음 x0의 위치는
축구공이 지금 대포 뒤에 숨어야 하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2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축구공의 x좌표가 마이너스 210, y좌표가 마이너스 100 정도일 때 대포 뒤로 축구공이 완전히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만 이대로 설정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 변수대로 축구공이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간 다음 x, y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공의 x좌표는 변수 x0의 값으로, 그리고 공의 y좌표는 변수 y0의 값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x0를 10으로 정하기라는 블록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온 뒤 바람이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의 수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줍니다. 비행시간은 초기화된 상태에서는 비행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행시간은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초기화 상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변수들이 실질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설정한 힘과 높이로 대포를 쏘아 올려야 하는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힘은 x좌표상의 움직임을, 높이는 y좌표상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우선 시작은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을 때로 설정하고요. 움직이는 것은 그 위치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x, y의 위치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하게 계산되어 움직입니다. 그럼 x좌표부터 생각해 볼게요. 다소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활용하겠습니다. x좌표부터 생각해 볼까요? 원래 축구공이 있던 x0라는 위치에서 아까 가로상의 이동을 의미하는 힘 변수만큼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저항만큼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변수만큼은 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힘과 바람을 그대로 더하고 뺄 경우에는 자연수의 숫자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숫자를 작게 조정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만든 임의의 변수가 바로 비행시간이라는 변수입니다. 비행시간의 초기값은 원래 0이었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원래의 비행시간 변수에서 0.2만큼을 더해서 0.2라는 변수가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을 때 비행시간은 0에서 0.2를 더했기 때문에 0.2가 될 것입니다.
x좌표는 원래의 x0에서 힘을 더하는 게 아니라 힘 곱하기 비행시간을 더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바람을 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비행시간을 곱한 만큼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괄호에는 x0와 이 아이들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셈 블록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덧셈 블록 앞에는 x0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더해지는 뒤에 있는 항의 경우에는 힘 곱하기 비행시간 마이너스 바람 곱하기 비행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블록을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힘 곱하기 비행시간, 뒤에는 바람 곱하기 비행시간이기 때문에 각각 곱셈 블록을 넣은 뒤 힘 곱하기 비행시간, 바람 곱하기 비행시간으로 각각 변수를 수정해 줍니다. 계획했던 대로 똑같이 코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x좌표에 비행시간이라는 변수가 있다면 높이와 관련된 y좌표에서는 중력이라는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축구공은 원래의 y좌표 값에서 y0에서 던진 높이만큼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높이를 더하지만 중력이 작용하는 만큼은 빼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좌표의 경우도 높이를 더하지만 여기에서 중력은 빼주어야 합니다. 물론 중력도 그냥 자연수를 쓰면 숫자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비행시간이라는 일정한 변수를 곱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높이에서 중력 곱하기 비행시간만큼을 뺐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여기에 비행시간을 곱해줘야지 x좌표와 마찬가지로 움직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를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y0와 이 뒤에 전체 항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셈 블록을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괄호의 경우에는 높이 마이너스 중력 곱하기 비행시간 곱하기 비행시간이기 때문에 곱셈 블록을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블록을 이 안에 넣어주고요. 또다시 곱셈 블록을 여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높이 중력 곱하기 비행시간 곱하기 비행시간으로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시작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자,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보입니다. 첫째, 지금 공이 바닥에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데 아래 X좌표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공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 공이 더 이상 움직여 필요 없는 데이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조건 블록을 가지고 온 뒤 조건을 만일 벽에 닿았는가로 수정해 줍니다. 만약 공이 벽에 닿게 되면 반복을 중단하도록 코딩합니다. 또한 둘째, 아까 플레이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게임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클릭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되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초기화 코드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신호 보내기라는 코드를 마지막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대포 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친구와 함께 힘과 높이를 조절해가며 대포가 어떻게 달리 쏘아지는지 살펴보세요.